쭉쭉 오르는 수익률로 여러분의 투자를 재밌게 만들어드리는 주식오락관. 안녕하세요.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장중에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든 양지수는 끝내 빨간불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전에는 양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었다는 점이 오늘 장을 조금은 더 아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7월장이 열리면서 하반기에 접어듭니다. 상반기 마무리는 오늘 주식오락관과 2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어떤 내용 다뤄볼지 관전 포인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장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내렸죠. 날씨도 꿉꿉한데 우리 주식시장도 꿉꿉해서 오늘 기분 너무 별로다라고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북상한 장마 전선으로 아주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 장마를 그저 기상현상 중에 하나로만 치부할 수는 없겠죠. 이 장마 테마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저희 방송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분기가 되면서 또 마무리가 되면서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는 늘 실적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섹터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엔터 정말 빼놓을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상반기 호실적으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이 상황에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노려볼 만한 관련주는 어떤 게 있을지 잠시 후에 또 필살기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 섹터별로 조금 더 이슈를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이 UAM 그리고 항공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특히 오늘 시장에서는 이 UAM 관련주들이 크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이 연방정부로부터 수직 전기 이착륙기에 대한 비행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으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조비 에비에이션의 주가는 말 그대로 폭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UAM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지난 4월 이후에 꾸준히 하락을 하면서 미국의 긴축 정책의 영향을 받아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유가의 하락과 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항공 섹터도 시장 참여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UAM과 항공 관련해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문가님의 관심주와 필살기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섹터에 대한 관련주들 모두 다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의 관전 포인트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 더 알차게 담아가시려면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 안에서는 장중에 전문가님의 세세한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노란톡에서만 공개되는 노란톡 공략주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셔야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최인호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어디서든지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유튜브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해서 채널로 들어오시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부에 함께 하시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실력 한번 입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최근에 공략을 하신 공략주들의 수익률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대바이오 3거래일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었는데 31.41%의 수익 만들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AI 20%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냈는데 놀랍게도 당일의 수익을 실현한 종목이었습니다. 밑에 있는 카나리아 바이오도 8거래일만 가지고 있었지만 10% 넘는 수익률,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거래일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도 다 힘있는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뉴라고 써있는 솔로엠은 지난 방송 이후에 일주일 사이에 또 수익을 실현하신 종목이죠. 솔로엠으로는 5.86%의 추가 수익 쌓아오셨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은 글로벌 증시를 기반으로 국내 증시의 대응 전략을 정말 꼼꼼하게 세워주십니다. 특히 대형주와 중형주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좋다라고 하신다면요. 오늘 최인호 전문가님의 전략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함께 하시려면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저희가 방송 내내 QR코드 계속 띄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언제든지 이 QR코드에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생성되는 입장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면 6월 한 달과 더불어서 2023년의 2분기 그리고 상반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어찌 보면 재정비를 하기에 딱 좋은 시기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희 방송 통해서 다가오는 3분기와 그리고 하반기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오락관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오락관 1부를 맡게 된 최인호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제가 오늘도 우리 주식오락관 즐겁고 재미있게 주식을 좀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한번 보면서 저랑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짧게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한 50분 정도 남았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 좋은 정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오늘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시장이 오늘 하반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비가 왔습니다. 비도 내리고 저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시장을 쭉 보니까 이 글로벌 시장 장세를 한번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내 주식은 국내 시장은 한정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미증시에 커플링, 디커플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과 동일한 상승세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캐파, 사이즈, 그다음에 우리는 기술 중심 위주고 거기는 금융적인 중심 위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포커스가 좀 다르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요즘 들어서 이 파월 의장이라는 이 사람의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파워가 있을까? 미연준, 이 미연준의 의장 같은 경우에는요. 미연준에서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무려 미국의 1년 예산의 40%를 움직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이 사람의 말 한마디, 발언 한 번이면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시장 이렇게 코멘트를 가졌는데 좀 글로벌 시장을 보면 지금 어려운 우리 국내 증시를 한번 타파할 수 있는 어차피 키워드를 좀 찾아낼 수 있을까 싶어서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물 흘러가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유럽 중앙은행 연례 포럼을 갔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8일 날 포르투갈을 먼저 갔었어요. 포르투갈에서 가게 됐는데 여기 연례 포럼에서 유럽의 최고의 이제 기업들, 우리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독일, 뭐 닥스라든지 아니면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금리가 좀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이에요. 지금 가용적인 부분에서도 국가 재정상이 좋지가 않은데 일단은 파월 의장이 말은 유럽 중앙은행이라 하지만 이 제일 큰 빅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과 동조할 수 있는 나라들의 어찌 보면 뉘앙스를 보기 위한 어찌 보면
좀 바닥에 초석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29일이죠, 오늘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일 겁니다. 스페인에서는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스페인 중앙은행장과 만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어제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도 일본 중앙은행장도 여기에 유럽 중앙은행에 플러스 일본이 끼어들었어요. 일본 은행장이 뭐랬냐면 지금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은 금리를 동결하는 국가고 올리지 않는 국가거든요. 근데 일본마저도 지금 시장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노동시장, 그다음에 금융시장,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구간이 좁아드니까 연대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유럽 중앙은행과 함께 발언을 동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지금 이번에는 동결되었잖아요. 금리는 항상 오르는 시점이 항상 6주에 한 번씩 FOMC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연말까지 계산을 하면 2번의 인상 시기가 나올 거예요. 2번이. 그럼 2번이면 50pp를 올릴지 25, 25로 올릴지 아무튼 맥시멈 6% 안에서는 거의 그냥 고정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국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국민들을 위해서 약간 경제를 기업들의 활동을 위해서 동결을 시켜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미국과의 괴리라고 불리는 금융시장의 괴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시아에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 한일과 통화 스와프를 9년 만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지금 조율하게 되는데 이 방식이 뭐냐면 통화 스와프는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 돈을 일본에 맡겨서 일본에서 달러화 시켜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스왑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그런 형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국가와 국가 간의 협정이 조율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일본에서 이렇게 커트할 경우에는 한국 경제에서도 어찌 보면 심각한 이 글로벌 금융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필요할 때는 상당히 대외적으로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금융 조세 협력 등 방안 국가의 어찌 보면 이 활동 범위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유리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 시장에서 제일 주목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포커스는 무조건 금리는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하반기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섹터는 무조건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그 다음에 가치주. 이 섹터가 갈려져 있고 배당이 들어가 있는 배당주. 이것만 2분기가 우리 말하는 하반기 시장이 커져 나가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코스피 분석을 하면 우리가 최고의 한참 이렇게 맥스를 달릴 때는 3,316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한번 2,134까지 찍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하반을 오르면 추세를 보면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파동으로 움직이는데 누를 때는 눌러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상당히 패턴 자체가 일단 우상방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간이 지금 한 1주 한 5거래에서 10거래일 정도 선이 상당히 좀 힘든 선인데 이 선을 비교하자면 작년이라고 불리는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낙폭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비교하자면 우리는 지금 올라가는 추세고 그때 당시 내려가는 추세고 그러니까 시장은 상당히 잘 가고 있다. 근데 우리 왜 개인들은 이 시장에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금 이거는 2,575를 그리고 올라간다는 것은 코스피는 주도할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이걸 주도하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20%를 어찌 보면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의 주도주는 삼성전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8만 원이 가냐 7만 원이 가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쩌면 그 부분이 중요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흐름, 하반기 또 내년을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의 힘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가는
2,700이 될 수 있고 2,800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삼성전자를 진입을 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회사 여러 곳들을 한번 보시면 분명 올 하반기에 큰 수익도 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가님이 분석을 해주시는 오늘의 시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파월 의장이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서 매파적인 기조를 또 한 번 내비쳤죠. 이로 인한 시장 변동성의 불가피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해주신 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시장에서 성장주와 또 배당주 등이 주목을 받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주도주인 삼성전자가 얼마나 힘을 내주는지가 이번 하반기에 국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황을 토대로 하면서 국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주고 또 전략을 세워주십니다. 최인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시장 흐름부터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그 속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막 주식을 시작해서 시장 흐름 나는 혼자서 공부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흐름부터 한번 완벽하게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분석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최인호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노란톡방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지난 방송이 주식오락관에서의 첫 방송이셨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면 소수정예로 조금 더 살뜰하게 아낌을 당하면서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이 노란톡 안에서는 공략주를 제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가님이 최근에 공략하신 종목들 모두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대바이오 보시면 이 한 종목으로만 30% 넘는 수익 가져왔고요. 마음 AI도 당일 수익으로 22% 넘는 수익 가져왔습니다. 또 지난 일주일 사이에는 솔로엠이라는 종목으로 5.86%의 수익률 기록했다는 거 확인을 하셨죠. 여러분도 이와 같은 수익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공략주와 전략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이 공략주로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수익 리뷰를 잠깐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고 오죠.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저랑 이제 한번 이렇게 오늘 1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보실 건데, 이게 저는 사실은 이 최근의 공략 현황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 왜 중요하지 않냐? 저를 처음 보신 분도 많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은 뭐 다른 방송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이 냉장고처럼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일단은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줄이는 게. 그러니까 작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일단은 수익과 연관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저 최인호 전문가 같은 경우에 전문가라고 말하는 최인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말하기도 좀 쑥스럽습니다. 자, 최인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확한 종목들, 주도주, 성장주, 테마가 아닙니다. 시총이 무겁고 괜찮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실어라. 얼만큼? 항상 20%. 자, 저는 항상 20%를 종목을 실는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아시스를 종목을 한 1월부터 한 5월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익을 실제로 난 보여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항상 오아시스 종목은 20%의 비중을 싣고 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10%. 그래서 최소한 5개 종목을 가지고 일단은 매수 매도를 하면서 굵직굵직하게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두산 같은 경우에도 큰 종목이죠.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6%입니다. 6%면 3% 들어가는 거랑 6% 들어가는 건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씩 들어가게 되면 거의 차이가 상당히 크겠죠. 7배, 8배도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숫자, 퍼센테이지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종목을 항상 진입할 때는 굵직굵직하게 냉장고처럼 잡다 하신 분들은 최소한 줄이자. 이게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오늘 메시지고요. 아무튼
항상 이 시간 목요일 이 6시만 되면 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새로운 종목들 가져올 건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솔로엠을 청산을 했었습니다. 솔로엠을 청산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 말하는 대로 지수와 함께를 갑니다. 그러니까 국내 지수와 함께 가는 거는 주도주예요. 주도주. 항상 주도주. 그러니까 시장과 함께 가는 종목들을 함께 봐라.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이 최근 공략 현황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 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7배 하더라도 왜냐하면 제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57, 35, 35% 일반 3%, 5% 들어갔을 때보다 35%의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는 수익률 퍼센테이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저랑 함께 하시면 좋은 종목들, 알찬 종목들, 시장에서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문가님은 많은 종목을 공략하지 않습니다. 최대 5종목으로만 굵직굵직하게 수익을 내시는데요. 공략주로는 대형주와 중형주가 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덕분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익률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수익률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내일부터 밥을 뭘 먹느냐를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수익은 정말 책임지고 꼼꼼하게 탄탄하게 세워주십니다.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방송을 통해서도 필살기 종목을 공개를 하시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은 노란톡 안에서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세세한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려면 하단에 계속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가 생성되니까요. 그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시거나 주식오락관 최인호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문가님의 세세한 전략을 다 보여드리기에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너무나 짧습니다. 저희 방송 끝날 때 노란톡은 문이 굳게 닫히니까요. 노란톡에 지금 들어오셔서 내일 장부터 전문가님의 전략을 장중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은 시장 이슈 꼼꼼하게 분석해서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또 시장을 이끌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타났습니다. 예, 부르지도 않는데 바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시장에서 조금 우리 주식하거나 우리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금융시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모가 우리가 뭐 따상이란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게 최대 400%까지 가격 제한폭을 뒀어요. 공모가. 그러니까 이 IPO 시장이라는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이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로봇 관련 종목들 많이 진짜 상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좋게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새내기 종목이 하나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왜냐하면 이 종목이 오늘 시장에 처음 시작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 이름이 CQ센이라는 종목이에요. CQ센인데 이 종목은 오늘 원래 3,000원으로 시작된 건데 오늘 한 200배 오늘 딱 200배 올라 200% 상승했죠. 200% 상승한 종목인데 시총이 1,000억 분이 되지 않아요. 1,000억짜리입니다. 자, 1,000억짜리 종목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 CQ센이 오늘 이렇게 400%까지도 갈 수도 있겠지만 200%를 갔어요. 자, 오늘 가격 제한 폭이 어찌 보면 시장에 미칠 영향입니다. 왜냐하면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주식 시장에 중소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쪽 종목 섹터가 이제 같이 상장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 CQ센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보안 솔루션인데 보안 솔루션인데 이 보안 솔루션인데 이 종목 시총에 제일 가까운 게 우리 많이 좀 작년에 많이 봤던 핑거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전자 인증 이런 종목들이 어찌 보면 이 종목과 어찌 보면 경쟁을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오늘 새롭게 이 신인치고 그러니까 가요 톱10을 말하면 노래 한번 제대로 부르고 오늘 한번 올라왔어요. 그래서 CQ텐 한번 이런
보안 솔루션 이런 테마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테마적인 성향이 아니라 실제 테마가 아니에요. 자, CQ10을 왜 오늘 조금 이 관련돼 있는 이 솔루션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중국이 AI 시장에서 미국과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AI가 뭐 대만 땅이 누구예요 하면 중국말로 말하면 중국 땅이란 말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그래서 중국은 AI를 검열을 합니다. 검열. 그렇기 때문에 이 AI의 필수적인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참 뜨겁게 오르고 있는데 이 AI에 어찌 보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종목인데 중국의 검열, 사전 검열, 중국 시장, 중국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 사실은 큰 여파를 끼치지는 못해요. 근데 암 시장에서는 거래는 될 수는 있어요. 자, 그렇게 스토리적인 그러니까 스토리를 맞추어서 증시를 한번 들어간다면 약간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눌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우리 어찌 보면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가지 않아서 다른 종목도 내려가더라도 그러면 시장이 약간 눌림목일 하방으로 떨어졌을 때는 어떤 종목이 가냐? 쉽게 말하면 1,000원 미만, 3,000원 미만 이게 소형주들 3,000원 미만 소형주들이 많이 몰려요. 이유가 뭐냐면 공매도에 일단은 아무런 일단은 파워가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꼭 한번 명심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일단은 신규 상장 공모주 청약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고 이제는 30%뭐 따상 이런 게 아니라 4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게 새로 나오게 되면 그때도 한번 크게 한번 봐야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네,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IPO를 했다 하면 따상이 기본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PO를 하면은 따상은 당연히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하지만 이제는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폭이 400%까지 확대되면서 이 따상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변화된 IPO 환경 속에서 오늘은 보안 솔루션 업체인 CQ센이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되는 종목은 또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주목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안 솔루션 업체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조금은 더 면밀하게 지켜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IPO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내가 모르는 주식 용어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막 주식 시작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은요.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다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도 해소하시고 전문가님이 주시는 공략주까지 받아서 수익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닫힙니다.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최인호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장중해 주시는 노란톡 공략주를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란톡 공략주 받아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수익률 여러분도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요즘 같은 지지부진한 장에서 흥미가 없어지기 딱 십상인데 전문가님은 거래 보유 기간을 그렇게 길지 않게 가져가십니다. 현대바이오도 보시면 3거래일만 가지고 있었는데도 30% 넘는 수익 만들어냈습니다.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사고 팔아서 22%도 넘는 수익 만들어냈고요. 이번 일주일 정말 장이 안 좋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일주일 사이에도 솔루엠이라는 종목으로 5% 넘는 수익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이 혼자 하면 놓치기 마련이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노란톡 공략주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장부터는 우리가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하는지 내용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섹터가 당연히 있겠죠. 전문가님의 관심 섹터는 어떤 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종목 2,500개 종목 중에서 많은 종목과 어찌 보면 군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반도체겠죠. 그리고 뭐 2차 전지, 뭐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뭐 출판 교육도 있고 뭐 화학도 있고 워낙 섹터들이 다양하게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어찌 보면 제 나이에 맞지 않는 엔터를 가져왔냐? 왜냐 이건 좀 젊은 분들이 어찌 보면 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저는 이게 엔터를 조금 관심 있게 보자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자 아까 다이어트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 저분이 30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엔터는요, 제가 가져온 이유는 지금 오늘 6월 20 일단은 9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이면 뭐가 되죠? 2분기가 마지막이에요. 2분기가 마지막이면 2분기 때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기업들 한번 찾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삼성전자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많이 벌었다 생각하지 않고요. 회사 사이즈에 비해서, 시총에 비해서 저는 이 수많은 2차 전지도 있을 수가 있고요. 2차 전지도 있을 수가 있고,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LG 엔솔이라든지 뭐 삼성 SDI도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모든 섹터 분석을 해본 결과 뭐니 해도 엔터가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시장이 하방으로 이 하락도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엔파로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는 경우에는 어떤 종목들이 받칠 수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높은 종목들, 영업이익.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딱 들어가는 게 7월 7일 날 LG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삼성전자 죄송합니다. 빠졌네요.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LG전자가 7월 7일 날 잠정적인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7월 7일부터예요. 7월 7일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이제 대기업들이 계속 실적을 쑥 쏟아낼 건데, 그 중에서도 단원코인데 이 엔터가 지금 시장에서 제일 큽니다. 자, 이게 크게 된 원인을 보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서울에 아미 팬들이 아미 국내 팬들 포함해서 해외 팬들이 65만 명이 왔어요. 65만 명이 이 행사를 치렀어요. 아, 너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 엔터의 하나의 어찌 보면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이 팬텀이라고 부르죠. 팬텀. 이 팬텀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호텔 자죠. 그다음에 항공권, 특히 동남아에서 많이 오니까 항공권 자죠. 그다음에 먹죠. 그러니까 모든 이는 국내 어찌 보면 시장까지도 모든 것을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는, 단순한 며칠이지만도. 그래서 이는 것들이 어찌 보면 이 엔터의 하나의 힘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시장에 어찌 보면 큰 여파를 주는 게 대단한 게 좀 느껴지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급 실적은 2분기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5% 10% 수익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중을 크게 싣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고 뭐 이렇게 할 때 공략을 종목을 들어가라 할 때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약간 눌림목, 이 종목이 혹시라도 흔들리거나 조종이라든지 박스권에 행보가 들어오더라도 5% 10% 많게는 15%까지라도 참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슈팅 구간이 나오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이렇게 테마성이 아니라 실제로 시총이 무겁고 좋은 종목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의 엔터 같은 경우에는 3, 4만 잡더라도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봐지고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엔터 종목 중에서 요즘에 제일 핫한 블랙핑크가 있는 또 JYP 엔터, 이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작년 6월이에요.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6, 7월 달은 우리가 어릴 때도 여름에 댄스 가수들이 제일 많이 나고 행사하는 시절이 언제냐면 거의 뭐 해변가나 바닷가에서 행사하면 거의 다 7, 8월을 많이 집니다. 그래서 더운 날에 신곡 발표도 제일 많고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주가 같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면 작년 7, 8월 보면 주가가 한번 크게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리고 바닥 시세를 쭉 올라다가 다지면서 이렇게 계단식 상승으로 크게 슈팅 구간을 오는데, 지금 약간 눌리는 구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장의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없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면 조금 뺐다가 다시
60일선까지 내려오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파동적 힘을 낼 수 있는 게 엔터이기 때문에 엔터의 주가의 흐름은 거의 차트에 보면 거의 비슷한 흐름을 대부분 다 연출합니다. 얼만큼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런 형하고 지금 대장주는 지금 JYP 엔터가 지금 봤을 때는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넘버원이다. 넘버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하이브입니다. 아미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미 말씀드렸는데 이 아미가 나오는 하이브 같은 경우 사실은 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BTS 죄송합니다. BT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대도 가고 다들 가 있는 상태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10주년 기념 행사를 이렇게 전 세계에서 우리 국내에 와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030년 세계 엑스포 부산을 하는 홍보 행사도 이 BTS들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만큼 대단한 어떻게 보면 회사인데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주가가 진짜 정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닥 10만 원까지 바닥을 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은퇴 선언을 하는 직후였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빠졌던 부분인데 그렇지만 시장은 어차피 흐름이라는 게 대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린 구간이 산이 깊으면 골짜기가 깊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V자 반동으로 해서 다시 올라오는데 아까 봤던 JYP와 동일한 그겁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21선에 딱 걸려 있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힘이 있다.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때가 되면 이 엔터주가 다시 한 번 더 실적보다도 의외로 더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요. 뭐 뉴진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준비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왜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냐면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중소기업의 제품 마냥 하나하나의 사람이 어디 팬텀을 이루면서 상당한 빅파워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매출 증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BTS가 잠시 쉬는 동안 다른 그룹들도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이번 주로서 이제 2분기가 마감됩니다. 그렇다면 3분기가 시작되면서부터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되겠죠. 이 실적에 따른 상승세를 노리는 분들이라면 엔터 놓칠 수 없겠습니다.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 엔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티스트의 파급력이라면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열렸던 BTS 데뷔 10주년 행사에 몰린 몇십만 명의 인파가 말을 해줄 것 같습니다. 대장주인 JYP 엔터와 하이브의 주가까지 만나봤는데요. 주가를 봤을 때 이미 상반기 동안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는 거 모두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나는 지금에서야 들어가기는 너무 버겁지만 엔터주는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필살기 종목을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전문가님이 내용은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 매도 타점은 노란톡 안에서만 공개를 해주십니다. 내용은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고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내용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최인호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필살기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대기하고 있으시다가 내용은 방송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불러서 바로 내용 들어볼까요? 네, 블루투스로 불렀네요. 예, 금방 나왔습니다. 네. 자, 제가 아까 전에 엔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양대가 아니죠. 한 4사 정도 있죠. 워낙 큰 회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까 전에 두 개를 말했습니다. 두 개를 말했는데 1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추정치 가이던스를 다 보니까 9천억 정도 매출을 찍었더라고요. 9천억. 9천억이란 것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간접적인 시장, 뭐 재화라든지 CF를 통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까지 플러스 알파까지를 더한다면 엔터란 자체는 원래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겁니다. 알파를. 그래서 이 관련 주만 가지고도 수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이루어지는 창출, 눈에 보이지 않는 시너지를 같이 함께 봐야 될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필살기 종목을 두 개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아까 전에 우리
우리 또 앵커님께서 또 장마 관련 말씀하시면서 낙하고 엔터가 두 개 딱 동일하게 나온 건데 제가 오늘 엔터 관련 종목은 대충 말하면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이구나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일단은 이게 성장하게 된 첫 번째 회사입니다. 딱 슈즈, 소녀시대 뭐 이러면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죠. 예, 그런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있는 건데 지금 뭐 소녀시대고 뭐 이게 뭐 슈즈 보면 음반 기획도 있지만 드라마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CF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하나의 아이돌 한 명 한 명들이 지금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어찌 보면 패턴을 가지면서 모든 시장을 갖다가 이 진짜 말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독보적인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저 강남 삼성동 가면 옛날 있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독보적인 아티스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저는 엔터주 중에서도 다른 종목도 다 좋았지만 사실은 이 K-팝이라는 이 창시자라는 어찌 보면 선구자, 파이오니어라는 점에서 저는 이 종목을 좀 높이 사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카카오라든지 여러 가지 그는 지배권 문제로 인해서 아무튼 한번 시끄럽게 한번 올라왔지만 그래도 시총 튼튼하고 실적 탄탄하고 주가 흐름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강한 한번 상승이 한번 경영권을 어찌 보면 지배 구조를 잡기 위한 그게 몸부림이 있었지만 빠졌어요. 빠졌지만도 이 회사는 아시다시피 121선과 그러니까 생명선인 21선을 가져가면서 계속 올라가다가도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눌림목이 하면서 어찌 보면 차트의 파동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보실 때요. 잘 보세요. 1위 올라가는 종목. 이거는 대부분 다 급등주입니다. 급등주. 여기에서 다 올라가신 분들은 여기 내려올 때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시총이 3천억 미만입니다. 3천억 미만이에요. 자, 이런 종목들 하시겠습니까? 시총 2조, 3조, 5조, 20조 되는 조금 먹더라도 비중을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의 비중 또는 10%의 비중을 가지고 가시면서 이렇게 안전하고 확실한 종목을 들어가시겠습니까? 이거는 시청자분들의 투자의 성향이에요. 저는 이렇게 가는 거는 투기입니다. 투기. 주식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이렇게 빨리 사고 이렇게 매매 순환율이 제일 빠른 나라는 우리 국내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꾸준히만 가져간다면 이 파동으로 올라가면 충분히 고점까지는 못 가지만 기대치인 50%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시그널에 따라서 주가는 튄다는 거. 그래서 항상 차트를 보실 때는 밑에 있는 거래량을 같이 함께 보시면서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미 힌트를 아주 크게 주셨습니다. 이 회사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이 누가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K-팝의 창시자인 만큼 소속 아티스트의 라인업이 정말 탄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도 주가는 한 차례 슈팅이 크게 나왔다가 그보다는 조금 내려와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도 장기 이평선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또 시가총액도 2조가 넘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님께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십니다. 비중을 굵직굵직하게 들어가서 더 탄탄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건데요. 나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좋다라고 하신다면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같이 움직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수익률 표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왔다는 거 확인을 하셨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신호를 다 주시니까요. 그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최인호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전문가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필살기 종목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셨죠. 장마 관련해서도 필살기 종목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좀 재밌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긴장하셔도 되고 어찌 보면 제가 진짜 한 번은 어찌 보면 이런 종목들을 1년에 한 번씩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름 옷을 사려면 겨울에 사야 되고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이 장마 관련주는 꼭 1년에 한 번씩 오는 섹터입니다. 섹터인데 제가 섹터 중에서도 시총이 뭐 900억, 1000억짜리 뭐 그런 종목이 아니고 시총이 4,130억짜리인데요. 이 회사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폐기물 중간 처리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파쇄, 골재, 떨어진 뭐 우리 말하는 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떨어진 것을 다 가져가서 골재로 만들어서 이렇게 건축 자재로도 쓰고 폐기도 하고 수집도 하고 그 가져가는 운반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이 계절성 관련 테마 종목 중에서는 1등입니다. 넘버원입니다. 넘버원인데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장마로 하나로만 가지고 제가 가져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요즘에 2차 전지의 제일 마지막 리사이클인 게 뭐죠? 예,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2차 전지 안에 있는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내서 그거를 다시 재생해서 폐배터리를 재생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회사의 자회사가 이제 인선 모터스가 있어요. 인선 모터스가 있는데 인턴 모터스가 있는데 이 IS 동서에 이제 40%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40%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주주는 IS 동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종목을 차트를 한번 잘 볼게요. 이거 보면 우리 시청자님, 우리 주식 주린이 같은 경우에도 한번 꼭 사고 싶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바닥에서 어마어마한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큰 포텐이라고 하죠. 빵 터지지 않습니까? 이게 짧은 시간 내에 갑니다. 이게 작년에 한 번 줬어요. 자, 이 시점이 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마 때예요, 장마 때. 작년에 장마 뭐 유명했습니까? 우리 포스코를 작살나게 했던 그 유명한 흰나누 때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흰나누 때는 영남 쪽, 경상도 쪽만 사실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업 자체는 사실은 작년 실적이 더 졌어요. 왜냐하면 장마는 중부, 남부부터 시작해갖고 골고루 약간 피해가 나와야지 이 테마주가 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당시만 해도 포항이나 경북 지방만 좀 이렇게 피해를 포스코를 갖다가 이 우리 말하는 그 좀 잠들었던 유명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고점을 찍었어요. 위에 고점을 찍었는데 자, 일단 바닥 시세가 쭉 나왔습니다. 어차피 시즌이 끝나고 나면 되는데 지금이 언제 왔냐? 지금 왔어. 지금 한번 크게 터뜨릴 수 있는 기간이에요. 자, 항상 작년 이맘때도 여름이고 재작년 이맘때도 여름이에요. 항상 시간론이라 하는 우리는 모두 자연 속에 있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쩔 때는 내려와. 여름 되면 내려갑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시간론이라는 건데 이 시간론에서 시장에서 한번 거래량으로서 한번 터지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 번은 1년에 한 번쯤은 꼭 들어가서 테마를 싫어하시는 분도 줄 때 드십시오. 그래서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충분히 많이도 하시면 안 됩니다. 5에서 10% 선만 수익을 갖다가 잡고 목표가를 잡고 나오시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총 4천억이 넘는 종목, 이 종목 궁금하시면 아래에 있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종가 때 미리 이 종목에 대한 리포트부터 시작해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내일 기업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요. 필살기 1, 2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 한번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름이면 꼭 찾아오는 장마 관련주 필살기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고 또 수집 운반하는 회사인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작년에도 주가가 크게 장마 때 움직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장마만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워낙 안정적인 매매를 추구하시기 때문에 장마만으로 움직이는 정말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 아니라 그래도 탄탄한 움직임을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주는 종목 가져오셨습니다. 확실하게 나는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전문가님이 주신 필살기 종목 2가지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부터 가장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까지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QR코드에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 꾹 눌러서 50분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시황 분석부터 꼼꼼하게 해주시는 최인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어지는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